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급히 연락이 와서 도중에 그 중지시킨다고 해놓고는 그 잠깐 정지시킨다고 해놓고는 중지시켜 버렸어. 그래서 화면이 지금 두 개가 끊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같이 나중에 연결시켜서 하든지 제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예. 2번 다시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자, 여기는 고종의 즉위 후 이곳에 담당했던 업무는 의정부와 상권부의 분속을 뭐냐면 분속됐다. 맞죠? 그래서 고종이 이제 즉위 후, 그러니까 대원군 시기죠. 대원군 시기 때 이제 이것을 나눠서 의정부는 정치적 역할, 그다음에 군사적 역할은 상군부를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여기 담당을 했죠. 결국에는 이것을 폐지시켰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비변사 관련되는 거니까 2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3번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3번을 보면 자, 여기 국왕의 공식 일기인 일성론과 어제 문서를 작성하는 기능을 맡았다. 자, 일성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손시대 때 적었던 일기예요. 그래서 이제 국왕이 되고 나서 왕을 중심한 국정 내용을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일종의 개인 기록에서 국정 기록으로 바뀐 것이 일성록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 때 특히 19세기 때 관련된 사항들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1차 사료가 일성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국가기관은 이제 그 국가 기록으로 바뀌고 나서 이걸 이제 어디에서 편찬했냐면 그 규장각에서 편찬했어요. 뭐 정조 사후에도 계속 이제 그 뭐냐면 편찬했던 거죠. 규장각에서 편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임금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기록물도 있죠.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어제에 속하죠. 그래가지고 뭐 교소라든지 유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비망록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예문관, 지평각, 홍문각, 규장각인데 조선 후기 때는 이제 뭐냐면 규장각에서 이제 편찬했고요. 대표적인 어제가 이제 정조 때 규장각에서 이제 편찬한 그 홍제정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내용은 규장각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일성록과 어제를 공통적으로 이제 편찬한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경기 지역의 여러 진을 통솔하고 수도의 수비를 담당했다.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총영충과 관련된 총영충. 오군영 중에 총영충 있죠. 예. 자, 이 총영충인데 총영충은 이간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인조 2년에 서울과 경기에 이제 경기를 강하게 해서 설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지역에 소고군이 배치되었다. 그래서 총영충 이외에도 이제 조선 후기 때 그 중앙군을 그때 중앙군은 뭐 훈련도가 어용총, 수호총, 금영, 오군영이 있었잖아요. 그 오군영이 하나가 총영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왕명을 출납하고 상군을 통솔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자, 왕명 출납하면 승정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또 뒤에 상군 통솔도 있고 그다음에 지휘하는 군사적 업무도 이제 담당했잖아요. 이거는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를 감안하면 이게 어디냐면 조선 태종 때 이제 태종 때 만든 숭추부가 있어요. 숭추부. 음.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는 이제 막 간제들 막 만들었던 그 가도기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가도기 시대 때 이제 있었던 거예요. 고려시대 의 간제를 떨쳐내고 새로운 간제를 이제 바꿔가면서 몇 차례 개혁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태종 때 개혁하면서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숭추부야. 숭추부. 그래서 위용상권부를 숭추부로 계칭했고 상권 통솔과 함께 왕명 출납까지 왕실 출납까지 이제 그 했거든요. 왕명출납이죠. 왕명출납까지 이제 담당을 했던 건데, 자, 이게 이제 좀 있다가 떨어져 나가요. 다시 분리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군대 개혁 관련된 내용은 그 상군 도총부에서 이제 기능 맡고 승정원에서 왕명출납 기능 맡죠. 여기에서 승정원, 그 다음에 이거는 상군 도총부 이렇게 이제 맡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돼 나갔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답은 2번인데, 그러면 여기 이제 딱 문제 풀 때 요거 2번만 외우시면 안 되겠죠?
일단은 여기 상군 도총재부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있고 이게 상군 도청부 여기 연결돼 있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또 이제 군대를 다 이제 뭐 총괄하는 기구로 이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구장갑, 총음총, 승충부, 그 다음에 승정원 여기 오답 하나하나가 답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걸 하나하나 꼼꼼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을 볼 때는 문제 자체는 쉬워요. 금방 답이 나오죠. 근데 요거 지문 하나하나가 상당히 어려워. 예. 특히 제가 이제 어려운 거는 요거 있고, 그 다음에 그 상권 도청제부 관련된 내용 있고, 요것도 이제 있죠. 승추부. 아, 이거 승추부를 많이 나오면 그 주관식 시험에 나올 때 못 맞추신 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승추부도 외워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조선 전기 때 군사제도와 관련된 거예요. 요번에 이제 한번 나왔죠.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 때 그 조선 중후기 때 군사제도 관련된 내용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 군사제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약간 줄을 쳐서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조선 전기 군사제도야. 조선 전기 군사제도. 그럼 조선 전기를 이제 언제 볼 것이냐? 요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걸 이제 뭐 16세기 이전으로 볼 수도 있고, 이걸 이제 15세기도 국한돼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전기난 자체가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요 문제 풀면서 뭐냐 유동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요. 예.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전남 삼명이 일부러 이루고 정군을 돕는 방식을 뭐냐면 정비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자, 여기 정남 삼명이 뭐냐면 일보로 이루고 정군을 돕는 방식을 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잘못됐죠. 네, 왜 잘못됐냐? 자, 전남 삼명이 일보가 아니라 이보예요. 이명이에요. 이명. 네. 이명을 이루고 요게 정군 한 명을 돕는 거죠. 이걸 무슨 제도라고요? 보호법이라고 해요. 보호법. 그래서 보호라는 말이 나오면 보호법과 관련된 거야. 보호법. 그래가지고 종전의 봉조법을 개선해가지고 만든 것이 요 보호법이죠. 그래서 봉조법은 자연을 기준한 건데 이거는 군혼을 이제 기준하고 군혼을 이제 보도 편성할 때 뭐냐면 이걸 두 명을 가지고 이제 하고 정군 한 명을 이렇게 돕는 2인 1조 시스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보면 진간 체제는 을묘외란 이후에 재승방란 체제로 바뀌었다. 요거 맞죠? 을묘외란 이후에 재승방란 체제로 바뀌었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요거죠. 재승방란 체제. 그래서 을묘외란이 상당히 중요한 군사적 분기점이 되거든요. 일단은 이제 이거부터 좀 쓰면 을묘외반은 이제 그 전라도 일대에 대규모 이제 뭐 외병이 들어온죠. 이게 대마도 쪽이 아니라 아마 큐슈 쪽에 있는 그런 병력들인데 여기에 들어오면서 한동안 전라남도 일대가 붕탕실랑이요. 예. 그래서 이제 강군도 많이 죽고 거기에 이제 파견된 그 장군들도 죽고 그래가지고 혼란했다 간신히 지나버렸거든. 그래서 이제 일본외교를 겪은 후에 그 당시 이제 그 조선 정부는 대규모 이제 뭐냐면 군사 개편을 하게 돼요. 그 중에 이제 뭐가 있냐? 비변사가 있죠. 비변사를 예전 임시기구였는데 상서가 시켰죠. 예.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상수화시켰고 두 번째로는 진간체제가 있어. 진간체제. 이 진간체제가 을묘외변을 겪고 나서 상당히 이게 뭐냐면 상당히 좀 약간 그 현실 맞지 않는 제도를 알게 된 거야. 예, 진간체제가 이제 오늘 많은 병력을 필요한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보법이 실시되면서 많은 병력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뭐 여러 가지 명고 다 빠져나가잖아요. 군적수푸제 등등 해가지고 해서 군적수푸제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대립가라든지 예, 군적수푸제를 통해서 포반 납부하고 하고 그거에서 군대를 충도 풀을 이제 납부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군인을 늘려야 되는데 실제 군인은 늘리지 않고 다른 데 써버렸죠. 그러니까 진간 체제는 너무 많은 병력을 뭐냐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래서 또
그렇게 병력을 늘려도 대규모의 어떤 외적을 막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되게 비효율적이고 시대에 맞지 않다. 군족 수포제 아래서는 맞지 않다고 해서 바뀐 게 뭐냐면 재승방랑 체제예요.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는 게 재승방랑 체제인데 이 재승방랑 체제는 자전자수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병력을 집중해서 경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같이 막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한 번 뚫리면 그 후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재승방랑 체제인데 요게 이제 이쪽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임진왜란 도중에 다시 진간체제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을묘외변 이후에 또 하나의 또 변화는 뭐냐면 수군을 이제 더 뭐냐면 강화시키는 거죠. 보강시키는 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판옥선이 이때 만들어져. 그래서 예전에는 조전선이라 가지고 싸우는 공간하고 그뭐 노를 젓는 공간이 그 뭐냐면 분리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맹선이라고 하는데 조전선이라고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분리시켜 갖고 한 단계 뭐냐면 그 밑에 간판을 더 둬서 옥을 만들고 거기에서 노를 젓게 하고 위에는 싸우는 공간을 만들게 되죠. 이게 판옥선이다. 이 판옥선이 명종 때는 을묘외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더 이제 상간판을 딱 제외시키고 거기에 이제 그 나무에서 철갑을 올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선이죠. 거북선. 예. 자, 하여튼 이런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수군은 진간 조직을 갖추지 않았다. 진간 조직 갖췄어요. 예. 그래서 이제 육군뿐만 아니라 수군도 진간 체제를 갖추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진간 체제를 갖추면서 수군 안에서도 이제 뭐냐면 수사라는 걸 두죠. 그래서 우리가 알는 전라도에 보면 자수용, 우수용 이렇게 수사를 두잖아요. 병영 외에도. 예. 그래서 요거 이제 틀렸고 중앙군사지 중 5군형을 갖췄다.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조선 후기 때 얘기죠. 예. 그래서 조선 전기하고 이렇게 이제 그 뭐냐면 연결 안 되죠. 시기가 안 맞죠. 예. 그래서 이때 조선 전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뭐냐면 여기 16세기를 기준으로 해갖고 조선 정리를 나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이 문제를 보면 이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법하고 그냥 보법 전에 그 실시된 봉족제라는 게 있어요. 봉족제. 그래서 이 봉족제도 제 생각에는 한번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 그래갖고 봉족제는 이제 그 뭐냐면 보법의 이 예전판인데 봉족이라는 것은 봉족부터 설명할게요. 그 어떤 이제 그 국가적 일을 할 때, 그 착출당할 때, 그 사람의 이제 업무를 보조해주고 생계를 보조해주는 사람을 봉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봉족하면 군인들만 이제 생각하는데, 군인들이 이제 정보 나갈 때 거기에 그 보조해준 걸 봉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뭐냐, 노비가 이제 위에 성상 나갈 때, 그 봉족해준 봉족 노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생들도 이제 중앙에 올라올 때 이제 생계가 책임져야 될 거냐 그 가족들이나 그래서 기생들에게 배정된 봉족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봉족은 군인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공역을 담당하는 사람을 이제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서 했던 게 봉족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봉족이 그 보법 이후는 보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제 뭐냐 불려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봉족제는 조선 초기 때 이제 실시했던 제도야. 근데 요거는 좀 특이하게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소유한 호를 기준한 거야. 예. 그래갖고 토지를 소유한 호 중에 좀 많이 소유한 호는 그 안에서 이제 뭐냐면 정병을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호는 거기에 봉족을 배치해서 이제 한다. 그래서 약간 이 특이하게 뭐냐면 이 제도는 봉족제는 우리가 개별 양개병제가 아니라 그 당시 토지를 매개한 어떤 것들이 딱 여기 있어요. 호를 기준한 거죠. 예. 그래서 엄밀히 말하는 이제 양인 개변제는 세조 때 시시한 뒤에 보법이죠. 보법이에요. 예. 그래서 봉족제도 이제 설명하는 되게 긴데 제가 이제 여기 시간 관계상 여기 관련된 내용은 저기 기출문제 분석에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요 기출문제 분석을 보면 조선 초기 때에 이제 뭐냐면 군사제도 관련된 내용을 적어놨어요. 특히 이 봉족제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적어놨는데 보법은 좀 아시는 분도 있는데
봉족제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봉족제에 관련된 내용을 적어놨으니까 참조해 주세요. 그래서 자연호 3월 기준에서 군호기를 묻고 여기에다가 한 명 배치하고 또 뭐냐면 군호 한 명당 이제 이렇게 세 명씩 착출하는 그 제도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연호가 이제 3명이 있으면 여기에 한 명은 정병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각각 두 명씩 이제 뭐냐면 보충을 해주는 세 명씩 두 명씩 이제 그 보충해주는 그런 제도가 봉족제다. 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밑에 있으니까 좀 봐주시면 되고 봉족제 부분하고 보법 관련된 내용은 제가 또 따로 봉족제하고 보법은 AI 자료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넘어가겠습니다. 8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요거는 그 노비제도와 관련된 거야. 노비제도. 예. 그래서 이 노비제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노비의 신분 내용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 반개수옥에 이제 있는 내용인데 반개수옥은 유용훈이 쓴 거죠. 유용훈이 유용훈은 현종 때 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일단은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모든 노비는 기획을 획일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노비는 어머니의 역을 따르는 것이 법이나 아버지의 역을 따르는 것은 뭐냐면 그 경우가 있으니 이는 법의 적용에 한결같이 같지 않고 다만 천한 쪽을 따르게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요 내용은 노비 종무법이야. 예. 근데 이 노비 종목법이 원래 원칙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법이 있죠. 노비가 어머니든 아버지든 간에 한쪽만 노비면 다 노비다. 이런 논리잖아. 이건 일천직천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구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어머니 신분을 따라야 된다. 이 노비종목법을 실시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거고요. 노비종목법은 뒤에 얘기했지만 현종이나 때 잠깐 실시했다가 다시 폐지했다가 영조 때 확정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산호가 군에 편입되는 경우는 마땅히 신공을 정액 면제해야 하는데 노비제도 폐지하기 전에 형평상 시행하기 어려우므로 마땅히 산호를 면 1표를 감해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산호비죠. 산호비가 군에 편입시키는 거. 이게 이제 조선 군역에서 보면 원칙상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 신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역이 그러니까 신분별 역인데 신역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군역이 있고요. 직역이 있고 그다음에 천역이 있어. 그래서 보통 공노비들은 이제 천역을 담당하고 그다음 일반 양민들은 군역과 직역을 담당해요. 특히 이제 군역을 주로 담당했겠죠. 그래서 이걸 양역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노비라는 거는 원칙상 공노비든 산노비든 간에 이 군역을 담당할 그 뭐냐면 의무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거 원칙상 의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산노비든 공노비든 간에 조선전기나 조선후기 때 그 뭐냐면 군역을 일정 부분 담당했죠. 예. 원칙은 그렇지만 담당하지 못하게 됐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예비군이었던 조선전기 때 잡새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호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오군영의 이제 일부 병력들도 이 노비들이 담당했어. 예.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군사 조직이 뭐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거 뭐 여러 가지 답안이 나올 수 있지만 조선전기 때 잡새군이 있고 그 다음에 소호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사담화도 되게 많아요. 훈련도감, 장용대, 망강대, 인호대 뭐 이런 여러 답이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에 나왔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어렵냐? 요게 이제 노비종목법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봐야 되는. 그래서 노비종목법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그 노비의 세습을 인정하죠. 노비의 어떤 신분의 세습을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딱 그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딱 끝나 그 자식이 노비가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노비의 세습을 인정해줬다. 왜냐하면 전쟁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노비가 나올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비 세습제를 이제 유지했는데 그 세습 방법 신분이 세습하는 그 기준이 뭐냐 그걸 이제 그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고 넘어가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 이제 쭉 보면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일단은, 음, 260페이지 펴보세요. 260페이지. 자, 일단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갖고 이제 약간 그 노비 제도가 어떻게 변천했는가를 좀 이렇게 좀 개관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 세종 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려 정종 때 기록에 보면 천자수모법이 나와요. 천자수모법은 천자는 뭐야? 천한 자식이죠. 천하의 자식은 누구의 그 신분을 따른다? 어머니의 신분을 따른다. 이렇게. 그러니까 천자수모법은 노비종부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비종부법.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근데 충녕한 때, 이 충녕한 때 고려 후기 때죠. 그래도 뭔가 그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정확한 기록은 없어서 모르겠고 충녕한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원나라에서 노비 개혁을 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돼요. 그 원나라는 세전을 이제 폐지시켜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충녕왕이 저항하면서 편지를 보내. 이 쿠비라이 칸한테. 그래서 편지 내용에 보면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고려가 태조가 만들어질 때부터 왕건이 만들어질 때부터 어머니든 아버지든 간에 조금이라도 천한 씨가 그 섞여 있으면 뭐냐면 천인 취급했다, 노비 취급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 어머니든 아버지든 간에 그런 천한 피가 섞여 있으면 이제 노비 취급했다는 이거는 뭐 일천 집정법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그걸 내세워 가지고 그 원나라의 노비 개혁을 무마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실시된 게 노비 종무법이에요. 노비 종무법. 이 노비 종무법은 노비의 신분은 누구의 신분을 따른다? 아버지의 신분을 따른다.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 반발이 컸나 봐. 근데 태종이 이제 요구했던 이게 했던 게 뭐냐면 노비가 이제 어머니 신분을 따를 경우에는 대부분 노비가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양천 교육공회는 이제 뭐냐면 대개 보면 이제 양인이 좀 그 건세가 있는 그런 건세가고 노비가 이제 여자거든요. 이쪽은 그 남자고 그다음에 결혼하던 이제 짝짝꿍 해갖고 난 애가 어머니 신분 따면 거의 90%가 노비 신분 따 노비가 되는 거죠. 근데 태종일 때는 그런 식으로 노비가 늘어나는 걸 원치가 않아. 노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양인수는 격감되고 건신 건문들의 어떤 그 세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노비의 자식은 노비 이제 양천 교육궁에는 어머니와 이렇게 이제 할 경우에 아버지 신분을 따른다면 그만큼 노비의 수가 줄어들겠죠. 예.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양천골을 얻은 노비 수가 줄어드니까 건문 대신들 이제 노비 수도 격감될 거고 그러면 힘이 빠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노비 종목법을 내세웠는데 반대가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세종 때는 다시 노비 종목법을 넘어가. 그래서 요때 세종 때 노비 종목법은 노비를 늘리는 방법이야. 그 당시 노비가 왜 늘리냐 아까 말처럼 노비는 주로 이렇게 양천교육나 어머니 신분이 되게 노비고 뭐냐 아버지 신분이 양인이나 검은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노비 종무법을 실시를 했고 다만 예외적으로 노비 종부라의 아버지 신분을 따르는 경우를 뒀어요. 노비 종무법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뭐냐면 노비 종부를 이제 뒀다. 그래갖고 이제 그 노비 종부를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여기 이제 쭉 나와 있는데 허용한 범위도 있어요.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 세종 때, 그 뭐냐면 어머니 신분이 노비여도 노비 종부, 그러니까 노비가 아버지 신분을 따는 양인의 신분을 따는 그런 경우는 이제 두는데 비천자손, 얼자일 경우에 관리되네 40세 이상의 양이 중에 정처에 자식이 없을 경우에만 종부. 왜냐하면 어, 적자가 없는 가운데서 서자라도 뭘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될 거냐.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서자 신분을 뭘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양인 신분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얼자들 이제 이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세조 때 자기 그 아버지의 이제 그 노비종무법에다가 세조가 뭐냐면 일천 직천을 이제 통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세조가 이제 더 해가지고 그 내용을 적었는데 그 뭐냐면 이제
아버지 노비 종목법에다가 세조가 여기에다가 뭐냐면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신분이 양이냐도 뭐냐 곡반호 뭐냐면 청해될 수 있다 이런 걸 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신분이거나 어머니 신분이가 다 이제 뭐냐면 어떻게 된 거야? 한쪽만 노비면 다 이제 노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비 종목법에다가 어머니 신분의 양인도 노비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두면서 뭐냐 일천직천이라는 거 실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때도 이제 예외적으로 양쪽에 이제 뭐냐면 신분이 그 뭐냐면 노비라도 한쪽이 노비라도 예외적으로 노비 종부보다 해서 따로 이제 종부가 될 수 있는 아버지 신분이 양인에 따를 수 있는 신분을 또 뒀어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일단 똑같아. 관리와 공신의 비척의 자손이나 40세 이상의 양인들 그런 것들 이제 둔 거죠. 똑같이 예외적으로 종부를 뒀는데 이건 아까처럼 서자라도 얼자라도 이거 얼자밖에 없을 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필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둔 거고. 그래서 얼자들이 이제 뭐냐면 노비였다가 양인 되려면 뭐냐면 그 군대 입대해갖고 군대에서 며칠 있던 보충군이죠. 보충군 입대해서 이제 좀 고생한 다음에 양이나 시키는 그런 노비 종부에 이제 제해 조항을 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겼어. 조선 후기 때. 왜냐면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이제는 그 노비들이 신분 상승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노비가 아버지인데 양인 여자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면 요것을 이제 어머니 신분에 따라서 얘도 노비로 만들면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노비들이 이제 점점 신분 상승해서 점점 양이나 되는데 그러면 얘는 노비로 만들면 어떻게 됐어요? 그 양이로서 뭐냐면 양이 되고 이제 다시 얘기할게요. 말 잘못했네. 어 여기 있고 이렇게 있는데 둘이 있는데 결혼했어. 아버지가 양인이고 어머니가 노비잖아요. 그럼 그 자식은 어머니 신분을 따서 일적 진천간에 뭐야 그 아버지 신분을 따든 어머니 신분을 따든 일천직천에 따라서 뭐가 되겠어요? 노비가 되겠죠. 예. 그럼 노비 수가 많이 늘어난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조선후기 때 신분제의 사회가 붕괴되면서 양인이 이제 점점 양반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제를 받게 되죠. 세금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 재정에 빵꾸가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민 수가 이제 줄어들고 양반 수가 늘어나니까 그 상민을 좀 보충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노비 수가 점점 늘어나면 일천증천에 따라서 그러면 세 수입이 빵꾸가 나겠죠. 예. 그러니까 양반과 노비는 많이 나는데 중간에 이제 상민이 없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비를 최대한 상민화 시켜가지고 뭐냐 세수에 메꿀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실시되는 것이 노비 종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일천 직전에 어머니가 양인이 될 경우에도 노비가 된다는 그 구조를 빼버렸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어머니가 양인이 경우에는 이제 이 말은 노비는 양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빼버려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 노비종목법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 당시 신분제 붕괴로 양인층이 감소되니까 그 당시 원래 원칙 1점 직전 페이지에서 원래 그 신분이었던 노비종목법으로 돌아가서 그 이제는 어머니 신분을 따르게 해서 뭐냐면 양이 어머니 신분이 양인이잖아요. 양인수를 뭐냐 증대시키는 그런 뭐냐면 그 이유로 했다. 근데 이제 의도고 이거는 배경은 이제 신분제 붕괴와 양인층 감소고 그 의도에 따라서 뭐냐면 양인층을 늘리는 의도에서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조 때 이제 현종 때 실시했던 이 노비 종목법을 잠깐 폐지했다가 그 다음에 그 뒤에 영조 때 다시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종 때 노비 종목법을 했다고 해도 그 뭐냐면 세조 때 노비 종목과 현종 때 노비 종목법이 똑같은 노비 종목법이지만 실제로 뭐예요? 이게 실제로 배경이 다른 거죠. 실시 목적. 한쪽은 노비수를 늘리는 목적이죠. 검문세족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뭐냐면 노비수를 시켜서 이를 양이나 시켜서 뭐냐면 그 당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물어본 게 실시 배경이기 때문에 신분제 붕괴와
양인층 감소. 실시 목적을 쓰면 양인층을 증대시켜서 세수율 확대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실시 배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잠깐 이제 또 문제 들어와서 아버지의 역을 따르는 경우가 있으니, 그러니까 노비 종무법 안에서도 예외적으로 아버지의 신분을 따르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이 아버지 신분을 따르는 것이 뭐냐? 관리와 공신대 비척의 자손이거나 40세 이상의 양인 중에 양측 부인의 자식이 없을 경우에 그거 그 후에 이제 일천 직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양쪽이 뭐 이렇게 그 다 노비면 그 양쪽에 조금이라도 이제 노비면 다 이제 뭐냐면 노비다. 그럴 때도 아버지 신분에 따라서 노비 종무 대상이 있어요. 예외적인 대상. 이것도 마찬가지야. 예. 그래서 노비 종무법. 그러니까 노비 종무법과 일천 직전에서 아버지 신분을 따르는 예외적인 양인의 신분을 따르는 예외적인 경우는 이런 걸 적어 놓는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영조 때 이 노비 종무법은 확정됐고 나중에 속대전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 밑에다가 적어놨으니까 쭉 읽어보세요. 예,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자, 다음 가를 바탕으로 조선 초부터 조선 후기까지 군역 운영을 신문제 연관지어 설명하고 가와 같은 이제 논란을 거쳐서 영조 때 실시된 제도의 한계를 나의 근거에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물어보는 것이 가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 때부터 후기까지 군역 운영제도 신분제 연관지어 설명하는데 이거 너무 광범위하죠. 이게 2차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냐면 그 전반적인 물어본 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진 않죠. 예. 그래갖고 제가 이제 요 부분은 여기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그 261페이지의 그 기출문제 분석에다가 다 적어놨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가와 같은 논란을 거쳐 영조 때 실시한 제도의 한계 이게 군역법이죠. 예. 군역법을 한계를 나의 근거에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균형법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1P 대 2, 한 명에 2P를 냈던 것은 한 명이 1P로 내는 걸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대신에 세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그 당시 뭐 한량대에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숨어있는 토지를 찾아내고 어염성수 뭐냐면 이렇게 걷어가지고 세수입을 이제 뭐냐면 메꾼 부족한 물 세월을 넓혀서 메꾸는 방식으로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게 제대로 먹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수입이 점점 줄어들었대 군역에 비해서. 예. 그래갖고 이제 왜 군역에 비해서 이제 그 군역에 그러니까 세수입이 줄어들고 또 백성들의 부담을 좀 가중시키지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이제 1년에 1피를 내게 했지만 실제로는 1년에 1피뿐만 아니라 여러 피를 이제 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얘기한 거야. 예. 운영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눈여볼 게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여기 쭉 보시면 이제 여기 유아코와 관련된 거예요. 유아코. 요게 되게 중요해요. 자, 유아코가 이제 중요한데 유아코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죠. 자, 유아코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 버스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 세원과 진사에도 또 그런 학위도 수여하지 않아. 예. 그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들은 군역을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얘네들은 직역에 의해서 빠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정부에서 유아코란 따로 이제 그걸 만들어서 이들을 군역을 면제시켰어. 이들을 어디에? 직역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도 뭐냐면 역을 수행하는 거다. 그래서 대신에 군대에 빠지는 거다. 자, 이런 명목으로 유아코가 점점 늘어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학구가 증대하면서 당연히 국력을 이제 빠진 사람이 늘어나니까 원래는 1년에 1필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점점 원칙을 지켜줄 수 없는 거죠. 군역에 이제 총액제가 실시되면서 이 총액제를 맞춰야 되는데 1년에 1필 갖고는 총액제 그 정해져 있는 총액 액수를 맞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이중 삼중을 또 계속 거두면서 실제로는 2필, 3필 많이 걷죠. 자, 요 내용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제도와 한계가 관련돼 갖고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거기다가 적어 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26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거기에 있는 내용을 좀 적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요거는, 그 고려사에 있는 이제 그 도평의사사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도평의사사가 조선 초기까지 또 이어지죠. 예. 그래갖고 도평의사사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기금은 육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잠깐 이제 요거는 요걸 가지고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도평의사사는 되게 큰일이 있으면 사이상에 모여서 의논하고 그렇기 때문에 합자라는 이름이 있다. 이렇게 해서 고려 말기 때 도평의사사의 운영 원리를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자, 근데 이 도평의사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조선 시대까지 존재해요. 조선 초기 때까지. 그래가지고 조선 태종 때 이게 없어진 거잖아요. 태조 때까지 이제 있다가 그래서 이제 조선 태조 때 이제 그 뭐냐면 기록들이나 태종 때 기록에 이제도 도평 의사사가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자 문화 신앙 창성사 하윤에게 명하여 다시 간제를 정하게 하였으니 도평 의사사를 고쳐가지고 뭐냐 의정부로 이렇게 이제 했다. 자 이거는 언제 때 사료냐면 정조 2년 때 사료예요. 정조 2년 때. 그래서 도평 의사사를 의정부로 이름을 바뀌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왕제의 난 이후에 집권한 이제 그 이방원은 이 도평의사사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도평의사사가 이제 조선 초기 때 이제 권한이 약해졌다고 해도 실제로 그 도평의사사 재신들 중심으로 해서 뭐 정도전이나 이런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측근 정치를 하고 그 많은 관료들 배제시켜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왕권을 또 약화시킨 요인도 있다. 그래갖고 이 도평의사사를 폐지시키고 그중에 정치적 기능을 어디에 넘기냐면 의정부에 넘겼어요. 그리고 그 산하에 육조를 뒀던 거죠.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육조 판사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육조 판사 내용에서 이제 쭉 내용이 있는데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육조는 상품이었다가 이품으로 올려놓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육부하고 이제 고려시대 육부하고 조선의 육조가 뭔 차이가 있냐? 기능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거기 부는 이제 한계국에서 이제 하는 간청이고 조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한계국에서 하는 거 이건 제후국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은 자칭 제후국이기 때문에 이 조라는 명칭을 줬었죠. 그래서 깊고 또 그 단사제였는데 그러니까 밑에 육부 안에는 고려시대 육부 안에는 밑에 하위 계층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에 반해서 조선시대는 그 밑에 뭐냐면 하위 계층, 하위 부서들이 있었어. 그래서 세 개에서 네 개가 그 속사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걸 이제 또 보조해주는 속아문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육조와 속사, 소가문이 연결되는 그런 제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기출문제에다가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육조 관련된 내용들 쭉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참조해 주시고 그 밑에 제가 이제 육조의 주요 업무와 속사, 소가문 이렇게 있죠. 그래서 육조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가 있고요. 뭐 이건 다 아실 테고 그다음 그 밑에 세네 개 정도의 속사가 있고요. 아문이 있는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이제 지휘계통이 있는 거고 이 아문은 이제 협조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서로 연결된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조선의 관료제도는 국왕 밑에 의정부를 두고 의정부 밑에 육조를 두고 육조 밑에 속사, 그냥 소감을 통제하는 그런 식의 중앙 집권적 관료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보다 더 세련된 형태로 발전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조선 시대 문제 그 중앙 관료제도 보면 고려 시대 그런 관료제도 문제보다 좀 약간 잘 안 나오고 디테일하지 않아. 그래서 뭐 육조 짓기 이제
의정부 소사제 먼저 물어보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요것처럼 의정부 나 아니면 육조가 뭐냐 명칭 물어보고 그 약간 문제 나뉘는 좀 쉬운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예. 자, 그다음에 의정부의 이제 관료제도 중앙 집권화 제도와 관련된 내용 중에 중앙 정치에 관련된 내용 중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요거예요. 육조 직계 의정부 서사제도.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일단은 요거 들어가기 전에 육조 직계제 의정부 서사제가 뭐냐 요걸 좀 개념 파악을 하고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의정부 서사제부터 설명할게요. 네,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가 서사라는 것은 뭐냐 이를 처리한다는 뜻이야. 네, 그래서 육주에서 복을 올리면 의정부에서 이를 처리한 다음에 그 중에 중요한 걸 왕으로 이제 올리는 거야. 그래서 왕이 이제 최종 결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만 예의적으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주에서 직계하는 제도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인사하고 군사 부분이죠. 요거는 직계를 왕한테. 그래서 왕이 직접 이제 유정부 육조의 복을 받고 처리하는 거죠. 그럼 육조 직계제는 뭐냐? 육조 직계제는 육조가 그냥 왕한테 직통을 하는 거야. 모든 업무를. 다만 이제 의정부는 이제 뭐 하는 역할을 하냐면 사대 문서. 그러니까 중국과의 문서를 이제 보낼 때 외교 문서 보낼 때 의정부에 이제 노련한 그 고관 대신들의 어떤 자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때나 아니면 중재수 재심, 뭐 사형수나 이렇게 이제 했던 사람들을 한 번 더 심판을 할 경우에 사형을 이제 할 경우에 이제 시험을 그 사형 판결 받고 한 번 더 판결을 하기 전 집행하기 전에 한번 판단을 더 해봐야 될 거냐 신중하게 그럴 때만 이제 의정부 대신들이 좀 옆에서 한번 한 다음에 검토해본 다음에 왕한테 올리는 그런 제도야. 그러면 일단 공통점은 왕이 고도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왕이 최종적인 결정한다는 거는 똑같아요. 육조직계장 의정부서사제는. 그러나 다른 점이 있죠. 예. 여기에 이제 의정부가 한번 걸려졌기 때문에 필터되기 때문에 의정부 서사제도는 상대 왕권보다는 신권을 강조할 때고 이 육조직계제는 왕권을 강조할 때 이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예의적으로 이제 그 세종 때는 왕권과 신권이 이제 조화 측면에서 의정부 서사제를 좀 이용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 그러면 의정부 서사제가 육조직계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변화돼서 결국에는 의정부 서사제로 정착됐냐 이렇게 보면요. 일단은 이제 여기 보시면 태종이 즉위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앞에 정종 2년 때 도평 의사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걸 기반으로 한 3년 정도, 1년에서 한 3년인가요? 그 정도는 이제 의정부 서사제를 했다가 의정부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걸 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육조 직계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4년일 거예요. 태종 4년. 근데 태종 4년에 이제 있지만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요게 가도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육조 직계제지만 실제 의정부 서사제도 이제 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태종 11년에 가서 완전 육조 직계제가 정착됐다. 4년에서 11년까지는 가도기, 완전 정착은 완전 11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육조 직계제를 이제 뭐냐면 쭉 하다가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도 바뀌어요. 근데 여기에 딱 보면 세종 때 세종이 즉위하자마자 의정부 그 서사제 바뀐 게 아니라 세종 18년 바뀐다는 거. 세종 18년이면 그 세종이 몸이 좀 약간 안 좋은 상태였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세종이 걸어다니는 이제 그 종합병원이라잖아요. 예. 그래서 몸이 안 좋았는데 거기다 이제 세종이 이제 한글을 좀 참기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연구할 시간이.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문종이죠. 대리청정을 하기 전에 미리 이제 뭐냐면 폼에서 쫙 이렇게 깔아놨죠. 기본을 아들이 고생 안 하게. 그래가지고 의정부 서사제를 도입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이때 의정부 서사는 왕권이 약했다기보다는 왕권이 어느 정도 탄탄한 기반 아래 아들 대리청정원이 감안해서 뭐냐면 의정부 대신들에게 좀 일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해 아들은 이제 일 좀 덜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다. 그래서 이제 왕권 강화 기관으로서 집현전이라든지 승정원 같은 기능이 있었고 그다음 의정부 서사를 이제 의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뭐냐면 아들한테 이제 대리청정 시킨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신권 우위보다는 그 신권과 왕권의 조화, 우리가 교과서 얘기하는
그 정도였다. 제일 모범이 됐던 의정부 서사제도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세조가 딱 집권하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야. 그 앞에 김종서나 이런 그 항복인 같은 이런 그 의정부 대신들이 권력을 누렸다고 보니까 왕권 강화 측면에서 육조 직계제를 했다가 그때 이제 세조가 죽고 나서 성종 때 의정부 서사제도를 다시 실시하던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성종도 왕이다 보니까 육조직계제가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 기반이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의정부 서사제 건의를 뭐냐면 그 받아들이지 않죠. 그냥 다만 옆에서 이제 그 영의정, 자의정 이런 의정부 대신들이 와가지고 좀 조언을 좀 하도록 이렇게 하는 정도 약간 보완해 줬다. 육조직계제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이게 의정부 서사제로 바뀐 게 뭐냐면 중종제예요. 중종때 중간에 뭐예요? 중종 방정이 있었죠. 그래서 방정 공신들이 이제 드세다 보니까 신권이 강화되잖아요. 결국엔 중종 10년에 가서 10년인가 11년일 거고요. 완전하게 뭐냐면 의정부 서사제도도 이제 정착이 됐고요. 이때는 이제 신권 강화야. 예.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의정부 이제 뭐냐면 서사제 또 해서 이제 완전히 이때부터 정착이 돼서 조선이 망할 때까지 계속 의정부 서사제도도 실시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시기 때 무슨 제도가 실시했냐? 중종 이전에 의정부 서사제 육조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걸 이제 정리를 좀 잘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 여기 11번부터 다음부터네요. 예, 92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A, B, C, D의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여기에서 A, B, C는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도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예요. 아까 지금 설명한 것처럼. 예. 그래서 이제 공통된 것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 자, A, B, C, D. 일단은 A, B, C, D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제 보는데 1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건국대전의 편찬 과정. 건국대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편찬된 거야? 여러분 알다시피 세조 때부터 성종 때까지죠. 그러니까 이제 시와 관련되는 시에서 D로 넘어가는 거죠. 예, 의식이고. 자, 의정부 또는 육조 중심의 정치제도. 자, 의정부는 의정부 서사제, 그다음 육조는 육조 직계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태종 때에서 이제 좀 의정부 서사제 있다가 육조 직계제 넘어가고 세종 때 육조 직계제에서 의정부 서사제 넘어가고 세조 때 의정부 서사제 육조 직계제 넘어갔다가 육조 직계제에서 또 의정부 서사제 넘어가죠. 예. 그래서 의정부 육조 중심의 정치제도 맞죠? 예. 자, 그다음에 경영의 집회를 통한 경영 정책 발달. 그래서 경영 집회에 관련된 내용 보면 세조 때부터죠. 세조 때 경영을 폐지시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중종 때 다시 부활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있고 하여튼 이 과정에서 이제 경영 정치가 발달됐다. 그래서 연산군 때 제외하고는 뒤도 계속 경영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중종 때 들어가면 누구야 조광조 같은 사람들이 와서 경영 정치를 되게 강조했죠. 경영을 그 과정에서 이제 정치도 논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조선 시대 때는 고려 시대보다 이 경영자를 되게 강조했고 그리고 물론 중간에 폐지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경영자리에서 이제 높은 고관들이 와가지고 또는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책을 이제 토론하는 그런 정치를 그러니까 단순히 경전을 가르치고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공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요 시기가 전반적인 게 아니라 여기 경영정치는 이후부터 보시면 돼요. 이게 중종 이후부터 보시면 돼요. 예, 여기는 3, 4가 이제 조광조가 들으면서 이제 경영정치가 이제 발달됐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사관원의 독립과 홍문관의 언론 기관을 통해 언간의 제도적 기반 확립. 이건 중종 이후부터죠. 중종 때부터 이제 뭐냐면 그 3사에 그 김효사님들 적극적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좀 건신들을 이제 억누르려고 했잖아요. 성종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중종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 B, C의 공통점이 들어간 것은 여기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군신의 조화로 이었던 유교 정치 기반이 그 발전했던 시기는 언제 때죠? 세종 때죠. 그래서 앞에 이제 의정부 서사제도와 볼 수 있듯이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신권을 이제 뭐냐면 수사해서 그 뭐 왕권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 그러니까 이제 그 세종 때 의정부 서사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위한 의정부 서사제도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비번이죠. 그러니까 뭐 의정부 서사제뿐만 아니라 세종 전반의 정치가 그래요. 예,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기에서 조선시대 의정부 서사제가 중요시하게 된 시기를 이렇게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중요시야. 중요시. 요게 이제 딱 별표 쳐놓고 보세요. 태종 때 보겠습니다. 자, 태종 때는 앞에서 말했죠. 의정부 서사제도 실시됐고, 그 다음에 육조직계제도 실시됐죠. 근데 어디를 더 강조했어요? 육조직계제를 더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 맞고, 그다음 세종은 육조직계제죠. 그 다음에 중종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의정부 서사제도고. 예. 그래서 디귿과 니은과 니을이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 때 실시한 의정부 서사제도와 중종 때 실시한 의정부 서사제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앞에 했지만 세종 때 실시한 의정부 서사제도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에 관련된 내용이고, 중종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반정 공신들이 힘이 강하니까 신권 중심의 어떤 의정부 서사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도 그 뭐냐면 여기 어, 의정부 서사제 육조직기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밑줄 친 가를 쓰고 이러한 행정체계의 시행 목적과 가정을 중시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중국 준하 상공과 육경제도 유래되어, 참고로 고려나 조선시대 때 이제 그 중앙 간직 제도는 주대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주대를. 예, 그래서 주대를 약간 변형해 갖고 이제 만든 제도거든요. 그래서 조선 초기 때 새로운 정치 체제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그 정치 체제 운영을 둘러싸고 군주와 신하들의 주도권을 다투면서 대조적인 두 방식의 행정 체계가 뭐냐면 시행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여기에서 그 대조적인 이제 뭐냐면 행정 체계, 이게 뭐겠어요? 가와 관련된 그 내용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의정부 서자제도와 육조직계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목적과 가정을 쓰시오 있거든요. 자, 목적은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 예. 물론 이제 중종 때 한정해서 보면 신권의 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육조직계제의 목적은 당연히 왕권 강화죠. 예. 이렇게 보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가정이야. 근데 이 가정이 왜 이제 헷갈리냐면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의사결정 가정인지, 그다음 두 번째는 실시 가정인지. 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과 실시 과정은 따라서 답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이제 여기다가 그 뭐냐면 의사결정 과정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육조직계제는 이제 왕이 모든 것을 권력의 정점에서 갖고 육조업무를 직접 총괄하고 일부 업무만 뭐냐면 의정부 대신에 묻는 거죠. 사대문서나 중재인 재신 업무를 이제 묻은 거고, 의정부 서사제도의 이제 결정 과정을 의정부 정성들이 모두 정책 논의하고 왕은 이제 그 중요한 부분만 봐갖고 최종 결정하고, 다만 인사, 군사, 주 형법권은 왕이 직접 하고, 이렇게 이제 썼거든요. 근데 이건 의사결정 과정이고 실시 과정은 앞에 얘기한 거 있죠.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쓰셔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실시 과정인지 의사결정 과정인지 정확히 안 나와. 예. 그래서 둘 중에 이게 답일 텐데.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둘 다 알아두세요. 뭐 여러분들 이제 이거 예전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 뭐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물론 이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요걸 통해서 더 많은 이제 뭐냐면 관련된 주제를 파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정부 서사제도에서 의사결정 과정이나 실시 과정 다 파악을 해두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자, 다음 건의를 받아들인 실행한 정책을 옳은 것은 이렇게 내용인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거 문제를 상당히 어렵게 냈어. 예. 그래갖고 일단은 요거 한번 이제 또 읽어볼게요.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한번 사료가 상당히 어려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태종실록이야. 조선왕조실록이에요. 이걸 인고생이 어떻게 해석하냐고 이거 문제 내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낸 거야. 태종실록 정도 조선왕조실록은
인고생 수준을 사전 펴놓고도 어려운데 이걸 이제 사전 펴놓지도 않고 이걸 문제를 해석을 하고 맞춰라. 좀 그런 것 같아. 이거 다행히 이게 오지선단 이제 그 문제이기 때문에 간신히 몇 자를 끌어내가지고 맞출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그래요. 예. 이런 문제 내면 안 돼요. 삼국사기 상공유사는 좀 문제 난이도 한번 해석 문제가 좀 난이도 낮거든요. 근데 조선왕조 실록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비변사 등록하고 이거는 조선시대 때는 그 수많은 책을 읽은 그 유학자들이 쓴 책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접할 수가 없어요.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한번 이제 한번 해석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의정부는 총괄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전체를 잡고 있는 것인데 현재 번거롭고 자질구레한 사무에 매달려 도리어 육조에 소속된 것 같으니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가나를 두고 이제 육조에 소속된 것 같으니 가나를 두고 지책을 나눈 채통이 크게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일에 전례가 있는 모든 것은 육조에게 맡기고 특별한 사례가 있은 다음에 의정부에 올려 보고하며 의정부의 경중을 잠창해서 임금에게 보고할 것을 보고하고 아래로 이송할 건 이송하며 육조에서 하는 것은 많이 착오가 있거나 정체된 것이 있으면 의정부의 잘못을 고쳐하고 10일을 이제 결정하게 하소서 그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내용을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어, 이 당시에 의정부 서사제도가 이제 넘어가서 육조 직계제도를 이제 실시했던 그 시기예요. 예. 근데 이제 의정부 서사제도는 이제 육조 직계제인데 이게 태종 4년 때 그 뭐냐면 어 이렇게 했던 거군요. 잠깐만요. 이게 몇 분 문제야? 태종 4년 때 이제 이렇게 했던 건데,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과정에서 모든 업무를 의정부 지금 서사제도에서 이제 뭐냐면 처리를 하고 있었던 거야. 예. 그래서 왜냐면 실권은 아직까지는 의정부 서사제도였고, 그 육조는 그 밑에서 그냥 실무적인 업무들만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비판하면서 왜 의정부가 그 업무를 다 하냐? 지금 육조 직계제인데, 그러니까 육조가 주요 일들은 다 하고 실무적이고 진짜 중요한 건 의정부 한번 검토해가지고 한번 참작해서 왕한테 이제 올리는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가 폐지되고 육조직이 실시했지만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업무는 다 의정부 서사하고 했다. 그래서 원래대로 이제 육조직계 형태로 이제 쓸 그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다 의정부 육조가 해서 왕한테 올리고 중요한 일들만 의정부를 거쳐서 한번 검토한 다음에 그 왕한테 올려라. 뭐 그런 내용이야. 예. 그래서 요런 내용도 있는데 이게 언제 때 상소냐면 태조 8년 때 그 올려요. 상소해요. 이게 태조 8년. 그러니까 의정부 서사제 폐지 육조 직계제가 실시할 때인데 아직까지도 육조 직계제가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그 내용을 비판하는 상소다. 원래 취지대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그러니까 태조 4년부터 해서 이렇게 그 가정 가도기 때 그 상소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걸 이제 알려면 요걸 이제 좀 보고 나서 좀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걸 이제 봐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기본서 내용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신편한국사에 있는 내용을 이제 좀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요. 자 볼게요. 자 일단은 태조 때 도병의사사가 기능이 약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소수 제신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했잖아. 측근 정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종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이방원 짓고 나서 여기를 폐지시키고 의정부를 이제 뭐냐면 세우죠.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도를 실시해요. 근데 이 의정부를 만들어놨더니 의정부 대신들이 너무 커지는 거야. 그래서 태종 4년 때 안 되겠다 해서 육조 직계제를 이제 실시하자고 했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권한을 이제 높이는 과정에서 육조의 이제 판사들의 지휘들 정상품에서 정이품을 올려놓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는 의정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니까 그 당시 앞에 나온 것처럼 8년 때 상소 올리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의정부가 다 하고 하니까 실무적인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육조에서 다 해라. 육조에서 하고 왕한테 올리고 중요한 것만 의정부를 거쳐서 한번 검토한 다음에 다시 왕한테 올려라. 상소를 올렸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요때 14년 때까지는 표면적 6조 집계지만 실제로 의정부 서사제도한테로 그, 그 뭐냐면 그 형태는 운영됐고, 그럼 왜 그러냐? 의정부 서사제도가 완전히 혁파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 의정부의 단독 의의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할 때 의정부 대신들과 왕만 모여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이게 단독 의의권이거든요. 의의라는 거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이제 뭐냐면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근거를 내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대신들이 올리면 그 왕이 판단하고 결정한 건데 의정부 대신들은 올려. 그리고 의정부가 6조 관리 감독권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6조 집계제 해도 결국엔 의정부의 어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완벽하게 된 거, 그러니까 6조 집계가 명실상부하게 이제 된 것은 14년이다. 그래서 이때 왜 6조 집계제가 명실상부로 이제 6조 집계를 바뀌냐면 제도적인 정비가 있기 때문이죠. 일단은 정권을 단일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정치 세력을 제거하고 의정부가 6조의 관리 감독권을 박탈시켰어. 그리고 의정부만이 건의를 올릴 수 있는 단독 의의 제도를 폐지시키고요. 의정부 외에도 육부도 왕한테 정치권을 할 수 있고 대관도 정치권을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태종 때는 초창기 때는 의정부 서사제도, 4년 때는 6조 직계제 바뀌었지만 여기 14년 때까지는 겉으로는 6조 직계지만 실제 의정부 서사제도고요. 실제적으로 6조 직계제가 완성된 거는 14년에 이런 1년의 제도 개혁을 통해서 완성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기출사료는 이 8년도 기출사료, 태종 8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문맥을 보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건의를 받아들여 시행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간제를 기회 6조를 정상품에서 정이품을 암으로 승격했다. 요거는 틀렸죠. 요거는 8년이에요. 8년인데 요게 이제 5년에 있었죠. 5년, 3년 전 얘기야. 3년 전 얘기. 근데 이걸 진짜 어떤 분이 냈는지 모르겠는데 좀 자기가 그만큼 안다는 걸 좀 가시하려고 좀 약간 간종 같은 그 출제자가 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 누가 맞히나? 대부분 이제 정상품 아무래도 정의품 승격시켰다 이렇게 하지. 누가 5년, 8년 이런 걸 누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그래. 자, 그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주대의 운영 원리에 따라서 그 재상 중심의 국정을 이끌고 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재상 중심이 아니죠. 6조 직계제라는 것은 재상의 중심이 아니라 왕권 중심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틀렸고, 자, 의정부는 정책 유결권만 가지고 행정적인 사무는 6조 넘기도록 하였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이 내용이죠. 예,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지만 6조 직계제를 실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정부 서사제도죠.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원칙대로 6조 직계제도 돌아가자. 그래서 의정부는 그 뭐냐면 중요한 업무만 보고 나머지는 다 뭐냐면 일반적인 사무들은 6조한테 넘겨서 하도록 하고 왕이 직접 이제 보고하도록 해라.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4번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설관 분지의 원칙에 따라서 의정부는 사대 문서와 중재인 제수 재신만을 간장하도록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태종 시대 때 14년 가서 이제 육조직계제가 이제 완비가 되잖아요. 예. 그때 이제 있는데 이때 이제 의정부의 역할이 뭘 했냐? 그러니까 이거는 태종 14년뿐만 아니라 태종 때 이제 4년 때 그 의정부 서사제도를 이제 육조직계제 그 제도를 실시할 때도 그 내용이 나와요. 14년부터 이제 뭐 14년든 상관없이 그때 이제 의정부는 원칙적으로 사대 문서와 중재인 재심 업무만 이제 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요 부분에 내용이 없죠, 지금. 여기 그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 업무만 이제 넘기라는 내용이지 사대 문서와 중재인 재심을 간장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태종 4년 그다음에 태종 14년인가 관련된 사료에 나와요. 이게 근데 요 내용에는 없어요. 이건 맞긴 맞지만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참고로 이때 이제 세조 때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육조 직계제 실시했죠. 세종 때는 더 강화됐죠. 세종 때는 그 의정부의 역할을 뭐만 국한시키냐면
중재수 재신만 해요. 그러니까 사형수의 재신만 이렇게 하고 사대 문서는 없어요. 사대 문서 또한 어디로 여기 이제 육조에게 위임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세조 때냐 여기 그다음에 태종 때냐 이걸 구분하려면 의정부 서세가 똑같이 나오고 구분하면 사대 문서를 가지고 구분하시면 돼요. 태종 때 관련된 그뭐 내용이 나오면 요거는 사대 문서 나오면 이건 태종 때 시시한 육조 직계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조 때 이제 뭐냐면 사조 중에 이제 육조 직계 나오는데 사대 문서가 없어. 중재수 제시만 하면 이건 세조 때 나온 육조 직계지다. 그러니까 사대 문서 유물 가지고 태종 때냐 세조 때냐 이걸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정부의 역할을. 예.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문화부를 폐지하고 그 재신들만을 의정부에 기속시켜 독립간부가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조선 초기 때 얘기인데, 자, 이 당시 이제 그 이방원이 정조 때 이제 도평사를 폐지하고, 그 당시 이제 의정부 중심체제 만들었잖아요. 그 일환으로 문화부를 폐지했어. 그래서 문화부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의정부에 기속시키고 3사를 사평불친하면서 이제 합작해서 제외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이방원이 집권 초기, 그러니까 정조 때죠. 정조 때야. 그러니까 요 태종 8년보다 이전에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시 정리해 보면 요거는 지금 태종 8년 때 얘기니까 5년은 아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재상 중심이 아니라 왕권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맞고 그 다음에 요거 사대문서 제사 이거는 태종 4년과 14년에 나왔던 기사인데 요거는 8년이니까 틀려져. 그러니까 교과서는 4년 후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미 이제 정종 때 했던 거야.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는 것은 3번과 관련된 내용이다. 근데 이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어렵다. 그래서 요거 해석하는 것도 그 완전 넘사벽이고 요거 하나하나 다 분석해가지고 이게 문제를 찍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거 그냥 틀리라고 낸 건지 아니면 눈치껏 그냥 맞추라고 한 건지 의도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런 문제는 좀 그래요. 예.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요 가정 속의 의정부 서사제 육조 직계제가 어떻게 태종 때 실시했는지 이 각 관청의 역할, 의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은 알아두셔야겠죠. 왜냐면 좀 쉽게 나와도 요걸 좀 쉽게 낸 형태로 해갖고 또 문제를 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와 교육제도 관련된 내용인데, 조선시대 때 과거제도는 그 나오긴 나오는데, 그 고려시대 과거제도가 그렇게 나오지가 않다. 빈도가 좀 낮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대략 뭐 두 과목 나왔나? 그 정도? 예. 그래가지고 약간 비중이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랬는데, 자,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또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